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들썩거리기 딱 좋은 시기.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니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많이 하락했는 대연자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기록한 25평형. 나머지는 하락률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자, 오늘자 대구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전에 30% 이상씩 떨어지는 거래가 띄엄띄엄 나올 때 뭐 특수 거래다, 증여성 거래다, 뭐 그건 직거래라서 문제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근데 지금 이 나름대로 여기는 학군이 뭉쳐 있는 곳, 나름대로 부산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월성동, 신월성 이렇게 불리는 지역인데요. 가격이 40%씩 하락하는 거래 가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 네, 그것이 경험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경험칙을 경험으로 인한 법칙, 경험으로서 얻어낸 법칙, 또 다른 경험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대규모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규제 해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런 경험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가격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시면은 3억 9,800, 3억 9,500, 3억 9천, 3억 8천, 3억 6,600 이런 식이에요. 가격 4억을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상의 가격을 지켜내고 싶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 그 이상으로는 4억 이상으로는 못 사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결국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힘겨루기에서는 매수자가 항상 우위에 있는 이 시장 분위기,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어제 말씀드렸던 행복주택 144가구나 무려 거래가 되면서 부산에 1월 18일자로 신고되었죠. 1월 18일자 거래량을 1월달에 거래량을 확 띄우면서 나중에 아마 이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규제가 해제되었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살아났네. 요런 느낌만 아마 나중에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LH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느 아파트인지 어제 엉뚱한 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네, 망미역 2번 출구에 정확하게 있더라라고 알려주셨어요. 행복주택이라고 딱 쓰여있죠. 분명히 LH가 아마 비싼 값에 사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창을 열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비난을 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은 제가 그 댓글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럼 따로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100% 정확한 자료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장사도 잘 안 되시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씀씀이도 예전만 못하고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건 이해 갑니다. 근데 저는 상황을 그냥 해설해 주는 사람, 전국 단위 뉴스가 나오면 전국 단위 뉴스를 가지고 와서 중요한 부분 빠뜨리지 않고 보시라는 부분. 제가 뭐 떨어지라고 뭐 저주를 한다고 떨어지겠습니까? 오른다고 기도를 한다고 오르기를 하겠습니까? 시장 상황 있는 그대로 파악하시는데 더 용이하게 하시라고 제가 요거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로 사흘 만에 7조를 신청했어요. 한 개를 더 사는 효과 있죠. 1+1 새로 한 개를 사게 되면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해줄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산다? 이거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벌써 7조를 신청했다? 이 말인즉슨 급한 사람들, 고금리로 있던 사람들, DSR이 위태위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쓴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딱 예측했는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돈 얼마 풀죠? 40조 정도 푼대요. 40조. 무려 40조를 푸는데요. 근데 이걸로 그칠 것이다. 이걸로 총 39.6 천억, 39.6조라는 돈을 풀지만 물론 이거 기회 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받으라고 저는 그전에도 추천은 해드리죠. 왜? 혜택이 금리 조금 초반에 높게 나왔어요. 4.6에서 뭐 4.95 심지어는 5% 살짝 넘어가는 수준까지 있다가 무려 0.5% 정도를 깎아줬어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어서 새롭게 집을 사는데 활용되기보다는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안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년 고정 이후 변동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 넓은 면으로 가서 말씀드릴까요? 네, 5년 고정 이후 변동이라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여기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약점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 거쳐서 보니까 DSR 초과됐네요. 왜?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40% DSR 40%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딱 맞춰놓은 상태라도 갱신하는 시점이 되면 DSR 비율이 50% 60% 치솟아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상환하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부산 다시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0.46 그보다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그리고 거래 현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도 물량 설 이전의 물량 다 해보겠습니다. 39,899건 연초보다 물량 더 많아져 있는 상태고요. 작년 연말보다도 많아진 상태. 전세 물량 18,383건 연초보다 한 1% 정도 부족한 형태. 하지만 이 초록색 라인을 쭉 따라가면 2만 건을 넘을 날도 금방 다가올 것이다.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작년에는 전세가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이랬던 것이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량이 더 위축되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전세 물량 더 많이 요 초록색 선보다 더 위쪽에서 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유주택자, 무주택자 서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싸움인 것처럼 늘 그런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뭐든지 대립 구조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실리를 챙기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대립 구도에 매몰되어서 여기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지금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세 시장 그리고 월세 시장 이 월세 물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월세 시장, 전세 시장 물건을 다 내놓을 것이고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전세 시장만 물건을 내놓고 임차인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싸움이 아니다. 유주택자, 여유 있는 사람과 유주택자, 여유 없는 사람과의 이 싸움, 이 지금 대립구도예요. 근데 이 대립구도를 상당수의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더라. 나 전세건 월세건 아무거나 받아도 돼.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뉘죠. 전체 임대 물량 29,894건 전년 말보다 지금 한 200건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물량은 다시 많이 늘어났을 걸로 보이네요. 거래량 근래 들어서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한창 적을 때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벌써 1월달 거래량 940건이잖아요. 여기서 140건, 어제 수영구에 있었던 140건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800건.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데? 라는 느낌. 요 조정 대상 해정제 해제되었을 때 거래량이 20% 정도 늘어나는 효과 있었죠.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설마 아무 변화 없이 거래량이 확 쪼그라들게 하겠습니까? 예상 거래량 1200건 정도 수준 예상하고 지켜봅니다. 그것도 초반에 거래량이 좀 나오다가 월 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아마 정책 효과도 별로 없고 규제 해제 효과도 별로 없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아마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더제니스 52평형 가격 20% 정도 하락해서 15억 5천. 전세 가격이 잘 나갈 땐 12억 5천까지 있었고요. 해운대 자이 대형평형들은 정확하게 가격 차이를 가늠할 때 이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조금 격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캐슬스타 20% 정도 빠졌고 고층 41층 레미안 장전 8억 4,500 여기가 근래 들어서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많이 있는 모습. 하지만 대중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8억 이상은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 최근에 분양권 거래되는 가격 보셨죠? 국평의 가격이 5억 전후의 가격이면 사람들이 일부 접근을 하지만 막 과거처럼 프리미엄 4억 5억 붙고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모양새죠.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39평형 7억 9천. 광안동 SK뷰 47평형 대형평형 거래가 많으면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해요. 20%, 25% 여기는 거의 보합권의 수준도 가격이 눈에 띕니다. 서면 아이파크 1단지 마찬가지로 30%. 근데 30% 정도는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를 때는 무주택자들 화가 많이 났어요.
뉴스에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는 뉴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내상을 입을 만큼 많이 충격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군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6억 전후의 가격대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신축의 아파트들 가격 6억 2천,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35% 정도 하락한 모습,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마찬가지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부 반등하는구나, 엉덩이 딱 들썩거리는 모습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종종 이렇게 보시면은 그 35% 정도, 네, 요게 일반적으로 대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많이 높게 거래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아랫부분 가격대로 오시면 4억, 5억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수는 한때는 7억을 갔었다, 한때는 8억을 갔었다. 우리 아파트가 한때는 7억을 냈었는데, 한때는 8억을 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점이죠.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대연자이 보시면 대연자이 25평형 8억까지 갔던 것이 40% 하락해서 4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4억 8천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5억 2천, 5억 3천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근데 불과 1년 한 3, 4개월 전 21년 8월에 거래 가액이 27층에 8억을 찍었어요. 근데 28층이 5억 2,500이에요. 이것만 봐도 40% 정도 하락한 게 맞구나. 그럼 이 8억까지 올랐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지나치게 빠르게 급등했던 과정을 거쳤던 곳들,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시려면 그 싸게 팔고 가신 분한테 화를 내시는 게 그게 이성적으로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제 2차년 현대홈타운 이 40% 정도, 나머지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건당 거래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 2월달 거래 건수 몇 건 없어서 낮아졌지만 작년 말 이후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양새. 여기에 비싼 아파트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한 건만 거래되어도 이 건당 거래대금이 확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 1200건 1300건까지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LH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 많지 않구나.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만큼 많지 않구나. 과거의 경험치에 의하면 규제 해제하니까 거래량 2,000건을 살짝 넘어서던 거래량이 갑자기 4,000건으로 8,000건으로 뛰어올랐다. 2,000, 4,000, 8,000 이렇게 뛰어올랐다. 지금은 1,000, 1,100, 1,200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치기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 과거에 우상향이었으니까 무조건 우상향. 결국엔 또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야.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경험치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6억 이상 부자들 안 산다는 이야기 계속하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분위기 살아날 것 같으면 귀신같이 돈 보따리 싸들고 와요. 지금은 돈 보따리 꼭꼭 싸매고 은행에 갖다 넣어놨나요? 네, 6억 이상 비중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 분양권 거래량 10건. 근래 거래가 계속 많았어요. 양정자 아마 입주권이겠죠? 5억 9천 수준에 거래되었고요. 나머지 가격 보시면 5억대 이 정도까지만 접근을 하지 그 이상의 물건들 손대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98건. 이 중에 사랑이 넘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죠?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상태. 어제 말씀드렸는데 4억 5천 정도 하던 전세 가격이 2억 5천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더라. 60% 정도 수준이죠. 고점 대비.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70% 혹은 고점 대비 80% 이 전세가가 일반적이었는데 매매 가격이 30% 40%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전세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전세 가격 체결하는 분도 계시다. 한창 대비해서 50% 전세 가격, 네, 그 정도 수준, 혹은 5억 하던 것이 3억으로 60% 정도 수준. 그래도 한창 임차인이 을이에요. 가끔 가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르니 많이 하면서 갑질을 하니 뭐니 하지만 그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여부가 걱정되어서 확인하는 그런 수준.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또 대립 구도로 몰고 가고 있죠. 거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여건에 맞춰서 자기 금액에 맞춰서 이거 보증금 4억 5천 막 이렇게 내면은 그것도 온전히 자기 돈으로 보증금 4억 5천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거의 웬만하면 집을 거의 다 샀을 거예요. 워낙 그 투자 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당수는 4억 5억 전세를 들어갔을 때 상당 부분은 대출을 냈다는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반드시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사랑으로, 네, 사랑이 넘치는 부영.
덕분에 평균 전세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율은 지금 여기도 놀고 실질 비율은 여기에요, 여기. 나중에 사랑으로가 과연 몇 건이나 임대 거래가 되었는지 그거 한번 숫자를 한번 추려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모양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모습, 이렇게 앞에 보시면 거래량이 사랑 때문에 많이 늘어나 보여서 전세 시장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부산 사람들 월세 안 선호해, 여전히 전세를 선호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세 가격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요 지금 사랑이 넘치는 상황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세, 이것도 아주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인 이 흐름, 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사랑의 힘이더라. 네, 뒷부분 뭐 크게 변동 내용 없어서요, 넘어갈게요.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무한정 치솟지 않는다. 과거에 뭐 정부에서 뭐 규제책만 내놓으면, 지난 정부에서 규제책만 내놓으면 임차인에게 다 정가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임차인이 있어야 정가를 시키죠. 임차인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